자, 올해로 집권 3년 차가 되었지만 뭐 만으로 하면 1년 6개월 정도 집권 초기인데 그렇게 좀 지지율이 계속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사실 대선 국면에서 비대위원장께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셨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에 있어서의 소위 야당과의 격차가 불과 0.7 이 차이밖에 안 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이 양쪽으로 반씩 분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집권 초기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 편으로 데려와야 할 거냐 하는 이런 소위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네. 그러한 노력이 그동안에는 전혀 보이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. 네. 거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당이 제대로 안정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를 못하고 당 내부 자체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마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내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그 무렵에 내가 이미 경고를 했어요. 네.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해서 내보낼 것 같으면 아마 지지도가 10% 이상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. 그게 사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에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막 크게 나는 기여했다고 봐요. 네. 그런데 그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갖다 내쳤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위 당의 후보의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은 다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금 30%, 35%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결론은 이준석 전 대표를 품지 않은 것도 지지율 좀 부진의 큰 이유다. 나는 그렇게 봐요. 예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아까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앞으로 좀 지켜본다고 하시면서 한 달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공천 개혁까지 포함하는 건가요? 공천 개혁이라는 것이 뭐 사람 바꾸는 것이 공천 개혁인데 네. 그게 사람 바꾼다고 해서 지지도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.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전혀 그동안에 당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무슨 뭐 장관을 했다, 차관을 했다, 뭐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이런 간판만 가지고서 저희 지역에 나가서 뛴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이런 착각은 좀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알겠습니다.